안 돼, 브루노! 막시밀리안 공작의 절규가 바이에른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45kg의 거대한 와이마라너가 250kg 갈색곰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500년 전통의 유럽 최고 명품 사냥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28kg밖에 안 되는 작은 흰색 개 한 마리가 거대한 곰 앞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미친 개가 뭘 하려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m 높이의 곰이 그 작은 개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대체 이 한국에서 온 진돗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유럽 최고 귀족들이 동양개 4마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바이에른 깊은 숲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잉그리드 밀러입니다. 48세,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 3대째 사냥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6시 시원한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우리 농장을 둘러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죠. 바이에른에서 가장 넓은 사냥터를 보유한 우리 농장은 매년 유럽 최고 귀족들의 사냥터로 사용됩니다. 500년 전통의 바이에른식 사냥법으로 매년 30마리 이상의 사슴을 사냥하는 최고의 사냥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년 전 제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 저는 39살이었습니다. 그때 베이징 글로벌 농업투자그룹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죠. 화려한 브로셔와 완벽한 독일어, 그리고 민헨 시내 고급 사무실까지 갖춘 그들의 제안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독일의 전통 사냥 문화를 중국 VIP들에게 체험 상품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연간 50억 원 수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초기 투자는 단 10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독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숭고한 사명감까지 느꼈어요. 3개월 동안 그들과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가족 재산과 농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10억 원을 투자했죠. 한 달 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농장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고 5년 동안 빚을 갚느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일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아시아 사업가들은 겉으론 예의 바르지만 속으론 우리를 호구로 본다. 그런데 일주일 전 김재혁이라는 한국 기업인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글로벌 전자기업 CEO인 그는 바이에른 지역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독일에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현지 유력 인사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김 회장이 말했어요. 혹시 바이에른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특별한 사냥 이벤트 같은 걸로 말이에요. 정장 차림새도 완벽하고 독일어도 유창했지만 9년 전 그 중국인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저는 바이에른 지역의 네로라 하는 귀족 4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막시밀리안 폰 호헨로의 공작, 엘리자베스 그라핀 폰 푸거 백작 부인, 찰스 웰링턴 경, 그리고 장 피에르 드 부르봉 백작까지. 이들은 모두 제 농장의 오랜 고객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잉그리드 농장주님, 막시밀리안 공작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유럽 최고의 사냥개들과 그분의 한국개들이 사슴 사냥으로 겨뤄보자는 거죠.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만약 제 진돗개 4마리가 이기면 여러분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걸로 하죠. 바이에른 투자 프로젝트도 좀 더 우호적인 조건으로. 푸거 백작 부인이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김 회장님. 하지만 지시면 우리 조건을 다 들어야 해요. 투자금도 2배로 늘리고 모든 특혜도 포기하시는 걸로. 웰링턴 경이 거들었죠. 500년 전통 앞에서 동양개 4마리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아시아 사업가가 또 허세를 부리고 있군요. 9년 전 그 중국인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달랐어요. 유럽 최고 귀족들이었으니까요. 농장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분들의 사냥개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김 회장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진돗개들이 내일 도착하면 시작해볼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농장 마당에 화려한 고급차들이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막시밀리안 공작이 가장 먼저 내렸어요.
클래식한 롤스로이스 팬텀에서 내린 65세의 그는 500년 가문의 위험을 온몸으로 풍기고 있었죠. 그의 뒤로 와이마라너 3마리가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털이 햇살에 반짝이는 게 정말 고귀해 보였어요. 아, 브루노. 공작이 부르자 가장 큰 와이마라너가 일제히 꼬리를 세우며 완벽한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200년간 개량한 최고의 혈통이지. 푸거 백작 부인이 다음에 등장했어요. 스포티한 포르쉐 카이엔 터보에서 내린 55세의 그녀는 바이에른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하나였죠. 독일 포인터 3마리가 그녀를 따라 나왔는데 근육질 몸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작년에만 사슴 15마리를 잡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실력이죠. 웰링턴 경은 45세의 젊은 귀족이었지만 영국 왕실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모든 이들이 존경했어요. 우아한 벤틀리 벤테이가에서 내린 그 옆에는 독일 셰퍼드 2마리가 그를 호위하듯 서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 훈련법으로 단련된 완벽한 규율을 가진 아이들이죠. 마지막으로 부르봉 백작이 위험 있는 마세라티 레반테에서 나타났습니다. 50세의 프랑스 귀족인 그는 유럽 사냥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 브라케 2마리가 바닥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후각 추적에서는 유럽 최고죠. 총 12마리의 명품 사냥개들이 농장 마당에 모였어요. 각자의 주인처럼 당당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진돗개들도 곧 도착할 겁니다. 30분 후 평범한 운송 차량이 농장에 들어왔어요. 뒤에서 진돗개 4마리가 내렸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털, 중간 정도의 체구. 독일 개들에 비해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긴 여행으로 지쳐 보였죠. 백두입니다. 김 회장이 가장 큰 진돗개를 소개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나머지 3마리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개들이 진돗개들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12마리가 4마리를 에워싸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브루노가 가장 먼저 백두에게 다가가 어깨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백두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브루노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런. 막시밀리안 공작이 당황했어요. 브루노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백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으르렁거림으로 한번 해보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다른 독일 개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포인터 1마리가 나머지 진돗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순식간에 4마리가 완벽한 대형을 만들었어요. 백두가 정면에서 브루노와 대치하는 동안 다른 진돗개들이 삼각형 진영을 만들어 측면과 후방을 지켰습니다. 독일 셰퍼드가 뒤에서 기습을 시도했지만 진돗개 1마리가 즉시 돌아서서 맞섰어요. 12대 4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웰링턴 경이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브루노가 본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45kg의 거대한 몸집으로 백두에게 돌진했어요. 하지만 백두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비키며 브루노의 옆구리를 정확히 물었습니다. 브루노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자 다른 독일 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어요. 4마리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1마리가 공격당하면 즉시 다른 마리가 엄호했어요. 독일 개들의 무차별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들은 단 1마리도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일 개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체격으로 압도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브루노가 다시 백두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백두가 정면 승부를 받아들였습니다. 2개가 뒷다리로 일어서서 앞발로 서로를 밀어붙였어요. 체격상으론 브루노가 훨씬 컸지만 백두의 근력과 균형 감각이 놀라웠습니다. 브루노가 밀어붙일 때마다 교묘하게 힘을 빼면서 브루노를 넘어뜨리려 했어요. 결국 브루노가 먼저 지쳐서 물러났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포인터 2마리가 진돗개 1마리를 협공했지만 진돗개의 민첩성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30분간의 격렬한 대결 끝에 독일 개들이 먼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진돗개들에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명품 사냥개들이 동양개 4마리에게 기세에서 밀린 거니까요. 저게 정말 일어난 일이야? 부르봉 백작이 어리둥절해했어요.
김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하죠.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두 그룹의 개들을 바라봤어요. 독일 개들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기세가 꺾인 듯 보였습니다. 반면 진돗개들은 서로 의지하며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을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사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의 깊은 숲속에서 첫 번째 목표는 12살 된 대형 수사슴이었어요. 거대한 뿔가지를 가진 이 사슴은 지난 3년간 다른 사냥꾼들이 잡지 못한 영리한 놈이었습니다. 독일 개들은 완벽한 대형을 만들었어요. 와이마라너들이 전방, 독일 포인터들이 좌우 측면, 셰퍼드와 브라케가 후방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포위 사냥이었죠. 500년간 내려온 바이에른식 사냥법이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막시밀리안 공작이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대형을 완전히 무시하고 왼쪽 숲으로 돌진했어요. 사슴의 냄새를 먼저 맡은 거였죠. 하지만 브루노는 아직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른쪽 포위 대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 개가 어디로 가는 거야? 푸거 백작 부인이 당황했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두가 발견한 건 수사슴이 아니라 중형 숫사슴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이 숫사슴이 도망치면서 브루노의 포위망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였습니다. 브루노가 즉시 반응했어요. 거대한 몸으로 숫사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사슴도 만만치 않았어요. 날카로운 뒷발로 브루노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브루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바로 그때 백두가 나타났습니다. 숫사슴이 브루노를 공격하는 틈을 타서 뒤에서 정확히 목을 물었어요. 깔끔한 한 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냥감은 진돗개가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막시밀리안 공작이 분노했습니다. 50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이어졌어요. 두 번째 사냥에서는 독일 개들이 복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숫사슴이 목표였어요. 브루노를 비롯한 독일개 4마리가 완벽한 협공으로 사슴을 포위했습니다. 숫사슴이 필사적으로 뿔을 휘둘렀어요. 독일 포인터 한 마리가 뿔에 맞아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브루노가 즉시 뒤에서 사슴의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다른 독일 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4대1의 무자비한 공격이었습니다. 숫사슴은 결국 쓰러졌어요. 그래, 이게 진짜 사냥이야. 웰링턴 경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점수는 1대1.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냥에서 진짜 승부가 갈렸어요. 이번엔 노련한 숫사슴 무리가 상대였습니다. 총 5마리의 숫사슴들이 삼각형 진영을 만들고 있었어요. 독일 개들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숫사슴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리더 격인 큰 숫사슴이 브루노에게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브루노가 피하려 했지만 늦었어요. 숫사슴의 뿔이 브루노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다른 독일 개들이 복수에 나섰지만 5마리 숫사슴들의 조직적인 반격에 밀렸습니다. 사슴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어느 쪽에서 공격해도 다른 사슴이 엄호했어요. 바로 그때 진돗개들이 움직였습니다. 백두가 사슴 무리의 후방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진돗개 3마리는 정면에서 사슴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완벽한 분산 전술이었어요. 사슴들이 정면의 진돗개들에게 집중하는 사이 백두가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가장 작은 숫사슴의 뒷다리를 물어 넘어뜨렸어요. 사슴 무리의 진영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진돗개들이 일제히 돌격했어요. 10분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진돗개들이 사슴 2마리를 더 잡았습니다. 최종 점수는 진돗개 3마리, 독일개 1마리. 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김 회장님, 막시밀리안 공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냥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더 큰 사냥감을 준비해보죠.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독일 개들은 상처를 핥으며 풀이 죽어 있었어요. 특히 브루노는 어깨 상처 때문에 절뚝거렸습니다. 반면 진돗개들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백두가 다른 진돗개들을 보살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흘째가 되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연속 실패로 귀족들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오히려 독일 개들이 진돗개들에게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자존심이 상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막시밀리안 공작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도 실패하면 이 게임은 끝입니다. 목표는 바이에른에서 10년간 잡히지 않은 전설의 왕사슴이었어요. 15살, 18개의 뿔가지를 가진 거대한 수사슴. 현지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바이에른의 왕이라 불리는 녀석이었죠. 저 사슴을 잡으면 바이에른 사냥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부르봉 백작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새벽 4시 모든 개들이 출동했습니다. 이번엔 김 회장이 진돗개들에게 따로 지시했어요. 백두야, 이번만은 독일 친구들과 협력해보자. 알겠니? 진돗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지난 사흘간의 경험이 그들에게도 교훈이 되었나 봅니다. 처음 30분간은 놀랍도록 조화로웠어요. 백두가 왕사슴의 흔적을 발견하자 조용히 브루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브루노도 이번엔 백두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오, 이번엔 다르네. 웰링턴 경이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1시간 후 드디어 왕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장엄했어요. 거대한 몸집의 왕관처럼 우아한 뿔. 10년간 모든 사냥꾼을 따돌린 왕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개들이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어요. 이번엔 진돗개들도 독일 개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갔죠. 드디어 잡겠어. 푸거 백작 부인이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으르렁거렸어요. 왕사슴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 더 깊은 곳,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뭐지? 막시밀리안 공작이 의아해했어요. 다른 진돗개들도 귀를 쫑긋 세우며 불안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독일 개들은 여전히 왕사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어미곰이었습니다. 25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갈색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새끼곰 2마리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문제는 왕사슴이 도망치면서 새끼곰들 바로 옆을 지나갔다는 것이었어요. 독일 개들은 사슴을 쫓느라 새끼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버렸습니다. 어미 곰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끼들을 위협하는 개들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죠. 모두 멈춰. 김 회장이 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브루노와 다른 독일 개들은 여전히 사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어미 곰이 뒷다리로 일어서더니 위협적으로 포효했습니다. 3m가 넘는 거대한 몸집이 햇살에 드러났어요. 이때서야 독일 개들이 상황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12마리가 곰을 포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사슴을 잡을 때처럼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 더 위험해져. 김 회장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미 곰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새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발동한 거죠. 곰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한번 휘두르면 대형개도 즉사할 수 있는 위력이었어요. 독일 포인터 1마리가 간신히 피했지만 곰의 발톱이 지나간 나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죠. 이럴 수가. 부르봉 백작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루노가 정면에서 곰에게 덤벼든 거예요. 45kg의 거대한 몸으로 곰의 다리를 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곰의 반격이 무서웠어요. 거대한 앞발로 브루노를 후려쳤습니다. 브루노가 3m나 날아가서 나무에 부딪혔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루노. 막시밀리안 공작이 비명을 질렸어요. 다른 독일 개들도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곰의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 때문에 개들의 이빨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곰이 독일 개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셰퍼드 1마리가 곰의 발톱에 얼굴을 핥히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웰링턴 경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진돗개 4마리가 움직였습니다. 백두가 움직였어요. 하지만 곰을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일 개들 사이로 뛰어들어 그들을 곰에게서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푸거 백작 부인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두의 의도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개들의 무차별 공격이 오히려 곰을 더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진돗개들도 합류했어요. 4마리가 완벽한 팀워크로 독일 개들을 곰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두가 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공격 자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몸을 낮추고 꼬리를 내리며 위협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미 곰이 잠시 멈췄어요. 이 작은 개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듯했죠. 백두가 천천히 새끼 곰들 쪽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새끼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어미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푸거 백작 부인이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어요. 다른 진돗개들도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곰 가족이 안전하게 재결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독일개들의 변화였어요. 브루노가 갈비뼈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백두의 행동을 지켜보더니 천천히 백두 옆으로 다가갔어요. 브루노가 뭐 하는 거지? 막시밀리안 공작이 당황했어요. 브루노도 백두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몸을 낮추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다른 독일개들도 하나둘씩 합류했습니다. 상처 입은 셰퍼드도 피를 흘리면서 백두와 브루노 옆에 섰어요. 총 16마리의 개들이 곰 가족 앞에서 일렬로 서 있었어요. 공격이 아니라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어미 곰이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요. 새끼들을 확인하고 코로 비비며 안전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미 곰이 개들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마치 고마워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곰 가족은 천천히 숲 깊숙이 사라져갔습니다. 위협적이었던 위기 상황이 평화롭게 해결된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게 정말 일어난 일이야? 부르봉 백작이 어리둥절해했어요. 하지만 경이로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백두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특정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곰 소동으로 놀란 왕사슴이 예상과 다른 곳으로 도망쳤는데 백두가 그 냄새를 맡은 거였어요. 브루노가 백두의 신호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리드해라는 뜻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팀워크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진돗개들이 왕사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독일개들이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해 주었거든요. 백두가 왕사슴을 발견하자 조용한 신호를 보냈어요. 브루노와 다른 독일개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왕사슴도 만만치 않았어요. 10년간 살아남은 경험으로 개들의 포위망을 파악하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거대한 뿔을 휘둘러 브루노를 공격했어요. 브루노가 피하려 했지만 뿔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입었죠. 바로 그때 백두가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왕사슴의 뒷다리를 정확히 물어 균형을 잃게 만들었어요. 다른 진돗개들과 독일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차별 공격이 아니었어요.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완벽한 협력을 보였습니다. 30분간의 치열한 사투 끝에 10년간 잡히지 않았던 전설의 왕사슴이 마침내 포획되었습니다. 완벽한 협력의 결과였어요. 진돗개들의 뛰어난 직감과 독일개들의 체계적인 전술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귀족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두 가지 기적을 동시에 목격한 거니까요. 위험한 곰 상황의 평화로운 해결, 그리고 전설의 왕사슴 포획까지. 이런 일이. 웰링턴 경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돗개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진돗개들과 독일개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상처를 핥아주고 있었어요. 마치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사냥이 끝난 후 숲속에서 응급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루노는 갈비뼈 부상과 어깨 상처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독일 셰퍼드도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두가 브루노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루노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조용히 코로 비비며 위로해줬어요. 다른 진돗개들도 부상당한 독일개들을 보살폈습니다. 저게 정말 같은 개들이야? 막시밀리안 공작이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님, 진돗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사냥개가 아닙니다. 이들은 1500년 동안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한 품종이에요.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능력들을 발달시켰습니다. 푸거 백작 부인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능력들 말인가요? 첫째, 탁월한 상황 분석력입니다.
진돗개들은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상황을 파악해요. 오늘 곰을 만났을 때 독일 개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웰링턴 경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명령을 무시한다는 뜻인가요? 정반대입니다. 더 지혜롭게 수행하죠. 진돗개들은 주인의 진정한 의도를 간파해요. 오늘도 곰과 마주쳤을 때 공격보다는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부르봉 백작이 감탄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들을 곰에게서 떼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뛰어난 적응력입니다. 진돗개들은 새로운 환경과 상대에 빠르게 순응해요. 처음엔 독일 개들과 충돌했지만 곧 그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 회장이 백두를 부르더니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백두가 즉시 반응해서 브루노에게 다가가 함께 앉았습니다. 셋째는 감정 읽기 능력입니다. 진돗개들은 다른 동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곰이 새끼를 보호하려는 모성애를 이해했고 브루노가 자존심 상해하는 걸 알아차려서 파트너로 인정해준 거예요. 막시밀리안 공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브루노가 저렇게 편안해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진돗개들의 핵심 특성은 진정한 충성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한번 믿음을 준 상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김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귀족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군요. 푸거 백작 부인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웰링턴 경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동양개들을 무시한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야말로 미안합니다. 김 회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진돗개들도 처음엔 독일개들을 경쟁 상대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오늘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봉 백작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오는 거군요. 그때 브루노가 힘겹게 일어나서 백두에게 다가갔어요. 두 개가 서로 코를 비비며 인사했습니다. 완전한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다른 개들도 하나둘씩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개들과 진돗개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서로 그루밍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9년 전 중국 사기꾼들 때문에 모든 아시아인을 의심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하지만 김 회장은 달랐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업가였고 진돗개들도 정말 훌륭한 개들이었어요. 김 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의 눈으로 봤던 것을. 김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잉그리드 씨.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축하 만찬을 가졌어요. 각 귀족들이 자신의 개들을 데리고 와서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독일 개들과 진돗개들도 나란히 앉아서 같은 그릇에서 밥을 먹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발코니에 나와 있었어요. 저 멀리 임시로 마련된 개들의 휴식 공간에서는 독일 개들과 진돗개들이 평화롭게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브루노와 백두가 나란히 누워서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적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문득 9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중국 사기꾼들에게 속았을 때의 그 배신감과 분노가. 그때부터 저는 모든 아시아인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들은 다 똑같을 거야.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론 우리를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어. 하지만 오늘 김 회장과 진돗개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김 회장은 진정으로 독일과 한국의 상생을 원했어요. 그리고 진돗개들은 독일 개들을 적이 아닌 동료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시밀리안 공작이 김 회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어제 일을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당신과 진돗개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푸거 백작 부인도 거들었어요. 500년 전통이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통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하는 거였네요. 웰링턴 경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개들과 진돗개들이 함께 훈련하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르봉 백작도 동의했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개 팀이 될 거예요. 김 회장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봤다니.
그때 백두가 김 회장에게 다가와서 손을 핥았어요. 마치 잘했어요.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 회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의심한 것을. 9년 전 일 때문에 모든 아시아 분들을 같은 시선으로 봤던 거예요. 김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잉그리드 씨,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유럽 귀족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편견은 서로에게 있는 거였네요. 이제부터는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바이에른 투자 프로젝트도 처음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건도 더 좋게 해드릴게요. 귀족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개들도 짖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각 귀족들이 자신의 개들을 데리고 와서 독일 개들과 진돗개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냥법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돗개들의 뛰어난 직감과 상황 판단력, 독일 개들의 체계적인 전술과 강인함이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백두가 리더 역할을 하고 브루노가 브리더 역할을 맡았어요. 다른 개들도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나온다는 걸. 500년 독일 전통도 소중하지만 1500년 한국 전통과 만나면 더욱 훌륭한 것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9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편견과 의심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김 회장과의 사업도, 우리 농장의 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낼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6개월 후 우리 농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전체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최초의 국제사냥 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센터장을 맡았고 각 귀족들이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독일의 전통 사냥법과 한국의 진돗개 훈련법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사냥꾼들이 찾아왔어요. 독일개와 진돗개가 함께 만들어내는 놀라운 팀워크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김 회장의 투자 프로젝트도 대성공이었습니다. 바이에른 지역에 세워진 자동차 부품 공장은 독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어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잉그리드,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막시밀리안 공작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브루노가 이렇게 영리해질 줄이야. 브루노는 이제 백두와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두 마리가 함께 사냥을 나가면 성공률이 95%에 달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개 팀으로 유명해졌죠. 푸거 백작 부인도 변했어요. 처음엔 동양개들을 무시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진돗개 없는 사냥은 상상할 수 없어요. 웰링턴 경과 부르봉 백작도 각각 김 회장을 통해 진돗개를 입양했어요. 그들의 개들도 금세 진돗개들과 친해져서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바이에른의 기적, 동서양 사냥 문화의 만남. 500년 전통이 1500년 전통과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다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델. CNN, BBC, 심지어 한국의 KBS에서도 우리를 취재하러 왔어요. 전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김 회장이 한동문화교류 공로상을 받았고 독일에서는 제가 국제문화교류 공헌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독일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김 회장은 이제 바이에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장에서는 독일인과 한국인 직원들이 함께 일하며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1년 후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정부에서 김 회장에게 독일, 한국 우정 훈장을 수여한 거예요.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시상식 날 브루노와 백두도 함께 참석했어요. 두 마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독일과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잉그리드 씨, 김 회장이 제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김 회장님. 제가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과 진돗개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9년 동안 제 마음을 올감했던 편견과 불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했어요. 지금 우리 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냥꾼들이 찾아와요.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말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백두와 브루노를 바라봅니다. 처음엔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이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진정한 힘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는 걸 이들이 보여준 거죠. 편견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열린 마음은 우리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하나가 될 때 탄생한다는 것도. 진돗개와 독일개가 그랬듯이, 한국과 독일이 그랬듯이, 그리고 저와 김 회장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지금도 바이에른의 깊은 숲에서는 백두와 브루노가 함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처럼 우리의 협력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돗개가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을 하나로 만드는 따뜻한 마음의 힘 말이에요. 클레어, 태극기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 동료 피에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리옹 외곽 베르코르 고원에서 거대한 유럽 멧돼지가 흰색 털의 진돗개를 엄니로 찍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선홍색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태그가. 저는 프랑스 경찰견 훈련소에서 20년간 일해온 수석 교관이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그기의 반응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전혀 도망치려 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한국에서 온 개는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뒤부아입니다. 올해 43이고 리옹에 있는 프랑스 국립경찰견 훈련소에서 20년째 수석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오전 6시 르노 캉구를 몰고 훈련소에 도착하죠. 아침 안개가 론강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까르푸에서 사온 크루아상을 한 개 베어 물고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정신을 차려요. 봉주르, 렉스. 제 파트너 벨기에 말리누와 렉스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철창에서 뛰어나와 꼬리를 흔듭니다. 5살 된 수컷으로 벨기에에서 온 순수 혈통이죠. 금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털, 날카로운 귀,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지능적인 눈빛. 완벽한 경찰견입니다. 쿠쉐. 프랑스어 명령에 렉스는 즉시 엎드립니다. 아시. 않습니다. 마르쉐. 제 왼쪽에 딱 붙어서 걷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진짜 경찰견이에요. 명령과 동시에 반응하고 핸들러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것. 20년 동안 저는 이런 유럽산 경찰견들만 다뤄왔습니다. 벨기에 말리누아, 독일 셰퍼드, 네덜란드 셰퍼드. 모두 검증된 품종들이죠. 그런데 2010년 9월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르코지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클레어, 한국에서 개 2마리가 온다네요. 소장, 장 피에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불 우호관계 강화 차원에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거부감이 들었어요. 우리 훈련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경찰견들만 다뤄왔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개들을 맡으라니요. 게다가 진돗개라는 견종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진돗개요? 그게 뭔가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회의적이에요. 아시아 개들이 우리 말리누아만큼 할 수 있을지. 소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죠. 태극이와 무궁이라는 이름의 2마리 개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말리누아들에 비해 체구도 작고 뭔가 순해 보이더라고요. 흰색 털을 가진 암컷 태극이는 렉스의 4분의 3 정도 크기였어요. 황색 털을 가진 수컷 무궁이도 비슷했고요. 이게 한국이 자랑하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개들이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쿠쉐. 엎드리라고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아시. 앉으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동료 피에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봐요, 클레어. 역시 아시아 개들은 달라요. 우리 말리누아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걸.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유럽 개들이 최고지. 저도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관인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지 못하다니요.
그때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 여름 마르세유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알제리계 테러리스트들이 프랑스 남부 해안가 호텔을 폭파하려던 사건이었죠. 저는 제 파트너 벨기에 말리누와 루시와 함께 폭발물 탐지 임무에 투입되었어요.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키우던 아시아계 잡종견이 루시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 결과 루시는 폭발에 휘말려 제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계 품종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어. 1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태극기와 무궁이를 보면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또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2주차가 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진돗개들은 여전히 제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리옹 시내 프레스킬 광장에서 열린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진압 훈련에 참가했을 때였어요. 말리누아들은 완벽하게 군중 통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클레어, 이 개들 정말 답답해요. 피에르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 말리누아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걸 2주째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아시아에서 온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유럽개들이 최고지. 더 심한 말도 나왔습니다. 10년 전 마르세유 테러 때처럼 또 사고 나는 거 아냐? 마르셀이 큰 소리로 말했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었어요. 상부에서는 계속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꼭 성공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성공을 시켜요? 이 개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요. 저는 소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소장도 난처해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요.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훈련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쿠쉐 명령부터 시작했는데 태극기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마치 왜 이런 걸 시키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무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동료들의 비아냥도 계속됐죠. 클레어, 포기해요. 아시아 개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요. 차라리 한국으로 돌려보내죠. 마르세유에서의 악몽이 자꾸 떠올랐어요. 루시가 폭발에 휘말려 제품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그 순간이요. 또 아시아 개들 때문에 망신당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론 강변의 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리옹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레어, 큰일 났어요. 피에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베르코르 고원에서 등산객이 실종됐대요. 내일 아침 일찍 수색 작업에 투입된다고 하네요. 그럼 렉스랑 다른 말리누아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상부에서 진돗개들도 같이 데려가라고 하거든요. 실전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실전이요? 아직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을요? 나도 그렇게 말했지만 위에서는 듣지 않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진돗개들의 실전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나 뭐라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베르코르 고원은 리옹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조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죠. 이런 위험한 곳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개들을 데리고 간다니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저는 10년 전 마르세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루시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옹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베르코르 고원으로 향했습니다. 푸조박서 구급차에 진돗개 2마리와 말리누아 3마리를 태우고 출발했어요. 실종자는 60대 독일 관광객 하일리 밀러였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고 GPS 마지막 신호는 해발 1500m 지점에서 나왔어요. 겨울산에서 하룻밤을 버텼다면 생존 확률은 50%도 안 돼요. 구조대장 앙리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말리누아들은 제법 열심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산악지대에서는 효율이 떨어졌죠. 반면 진돗개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게? 제가 놀라서 소리쳤을 때 유럽 멧돼지 무리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미와 새끼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7마리 정도였어요. 특히 수컷 한 마리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어깨 높이만 1m 20cm가 넘어 보이더라고요.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우리를 위협적으로 바라봤어요. 겨울 산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극도로 공격적이 되어 있었던 거죠. 모두 뒤로. 저는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말리누아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는데 이상하게도 진돗개 2마리만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뭐해? 너희들도 뒤로 와. 저는 급하게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거든요.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려오는 200kg 덩치를 피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 순간 태극이가 번개처럼 멧돼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체구는 멧돼지보다 훨씬 작았지만 전혀 겁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어요. 태그가 안 돼.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치열한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극이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멧돼지의 정면 공격을 피하면서 옆구리를 노렸어요. 무궁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멧돼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섰죠.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태극이가 멧돼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첩함과 지능으로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면서 계속 맞서더라고요. 멧돼지가 엄니를 들이밀며 돌진했지만 태극이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바로 멧돼지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멧돼지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흔들었지만 태극이는 놓지 않았어요. 무궁이도 다른 멧돼지 한 마리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미 멧돼지가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무궁이에게 달려들었는데 무궁이가 정말 용감하게 맞섰어요. 무궁이의 송곳니가 어미 멧돼지의 앞다리를 물자 크르르륵. 멧돼지가 분노에 찬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분노하며 태극이를 엄니로 찍어 올린 거예요. 캬잉. 태극이의 아픈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홍색 피가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클레어. 태극이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에르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태극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입고도 계속 멧돼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태극이의 이빨이 멧돼지의 귀를 물자 끄어억. 거대한 멧돼지도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10분 정도 계속된 격투 끝에 멧돼지들이 지쳐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컷 멧돼지가 태극이의 끈질긴 공격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더라고요. 크르르. 패배를 인정하듯 낮은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는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저희를 보호해냈어요. 2마리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주 동안 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던 개들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준 거였거든요. 멧돼지들이 사라진 후 저는 태극이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있었어요. 피를 제법 많이 흘렸거든요. 괜찮니, 태극아? 제가 거즈로 상처를 감싸주자 태극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가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무궁이가 갑자기 어떤 냄새를 맡더니 특정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 왈왈. 하지만 그 방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눈 덮인 바위와 나무들 뿐이었죠. 또 시작이네. 헛짚고 있는 거 아냐? 피에르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전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진돗개들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설마 또 시간 낭비하려고요? 피에르가 반대했지만 저는 무궁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50m 정도 걸어가니 큰 바위 틈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흠음. 독일어로 도와달라는 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실종자 발견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일리히 밀러가 바위 틈에 끼인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지? 구조대장 앙리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궁이가 찾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걔가? 우리가 3시간 동안 찾지 못한 걸? 네. 정확히 이 지점을 가리켰거든요.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어요. 20년 구조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하일리히 밀러를 구조헬기로 후송한 후 저는 진돗개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제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태극이와 무궁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봤구나. 베르코르 고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물행동학과의 김승우 교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연구 목적으로 진돗개들을 관찰하고 싶다고 연락드렸는데요. 김 교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거든요. 보시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 교수가 진돗개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김 교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2주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반응이었어요. 어머, 잘생긴 아이들이네요. 김 교수가 한국말로 뭔가 말하자 두 마리가 즉시 앉더라고요. 그리고 김 교수가 손을 들자 바로 일어섰어요. 뭐예요 이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던 개들이 한국말로 명령하니까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김 교수가 좀 더 복잡한 명령을 했어요. 태극이에게는 저기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무궁이한테 줘라고 말했어요. 태극이가 정말로 나뭇가지를 가져가서 무궁이 앞에 놓더라고요.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들이거든요. 프랑스어보다는 한국어에 더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가 진돗개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화하듯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진돗개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 교수의 도움으로 새로운 훈련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쿠쉐, 아시 같은 명령 대신 복잡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거였죠. 이 상자들 중에서 폭발물이 든 것을 찾아내세요. 김 교수가 한국말로 진돗개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총 8개의 상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만 시뮬렉스 폭약이 들어있었는데 말리누아들은 보통 하나씩 차례로 냄새를 맡아가며 4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극이가 잠시 전체 상자들을 둘러보더니 바로 세 번째 상자로 가서 앉더라고요. 정확히 폭약이 든 상자였습니다. 40초 만에 해결한 거예요. 이럴 수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에르가 황당해했어요. 운이겠죠. 다시 해봐요. 이번에는 상자 위치를 바꿔서 다시 배치했어요. 무궁이 차례였는데 역시 1분도 안 되어 정확한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한 번에 여러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냄새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동시에 고려하죠. 말리누아가 차례차례 체크한다면 진돗개는 전체적인 패턴을 한 번에 파악합니다. 그때 갑자기 훈련소 근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에요. 불이에요. 빌레르반 지역의 한 목조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집안에 80세 할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웃 주민이 울부짖었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소방대원들도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극이와 무궁이가 갑자기 불타는 집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안 돼.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두 마리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태극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끌고 나왔어요.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구조한 거였습니다. 무궁이는 그 사이 집안에서 할머니의 산소통을 찾아 물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라는 걸 냄새로 알아차린 거였죠. 어떻게 산소통을 알았지? 응급구조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궁이가 가져온 산소통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소방대장 미셸이 감탄했습니다. 20년 경력인데 이런 개들은 처음 봅니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네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구조에 필요한 것을 동시에 파악한 거죠. 피에르가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3주 동안 바보 취급한 거예요?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존 훈련이 너무 유치했던 거예요.
마치 대학 교수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는 것과 같았죠. 저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우리의 단순한 명령을 거부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와 론 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진돗개는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견종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럼 우리 개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다고 봐야겠죠. 유럽 경찰견들이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면 진돗개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2주 후 리옹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레어, 긴급 상황이에요. 소장이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제리 독립기념일을 노린 테러 계획이 발견됐어요. 리옹 파르디유 기차역에 폭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파르디유역은 리옹에서 가장 큰 기차역으로 하루에 12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만약 폭탄이 터진다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경찰견을 동원해요. 역 전체를 수색해야 합니다. 1시간 후 파르디유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역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느라 난리가 났거든요. 렉스 알레. 저는 말리누와 렉스에게 폭발물 탐지 명령을 내렸어요. 렉스가 열심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리누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너무 넓은 공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때 태극이와 무궁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마리가 동시에 특정 방향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지하 1층 승강장 쪽이었습니다. 저쪽에 뭔가 있나요? 제가 김 교수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냄새를 감지한 것 같네요. 가봅시다. 지하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정말 복잡했어요. 수십 개의 기둥과 벤치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쓰레기통들이 있었죠. 말리누아들은 하나하나 체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태극이는 직접적으로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3번 승강장 끝쪽 화장실 근처였어요. 왈왈, 왈왈. 태극이가 특정 쓰레기통을 향해 계속 짖었어요. 설마. 제가 폭발물 처리반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X선 탐지기로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 쓰레기통 안에 폭탄이 숨겨져 있었어요. 신의 한 수였네요. 폭발물 처리반장이 감탄했습니다. 2시간 후에 터질 예정이었어요. 타이머까지 작동하고 있었다고요. 무궁이도 다른 지점에서 두 번째 폭탄을 발견했어요. 1층 대합실 카페 테라스 의자 밑에 숨겨져 있던 폭탄이었죠. 총 3개의 폭탄이 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진돗개들이 모두 찾아냈어요. 말리누아들이 6시간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해결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죠? 테러 수사팀장이 놀라워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공간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해요. 냄새의 농도와 바람의 흐름을 계산해서 발원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리옹 테러를 막았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프랑스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영리한 개들 덕분에 프랑스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의 트라우마가 저를 눈멀게 했던 거예요. 진돗개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진짜 파트너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론 강변을 걸으며 김 교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저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죠. 제 파트너 루시가 테러리스트들의 함정에 빠져 폭발에 휘말렸거든요. 그때 테러리스트들이 키우던 아시아계 개가 루시를 유인했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시아계 품종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놨거든요.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받기보다는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해요. 5천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왔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접근한 걸까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던 거예요. 유럽 개들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만 진돗개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지난 한 달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진돗개들이 제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요.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희는 푸르비에르 언덕에 올라가서 리옹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노트르담 성당의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김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당신을 경계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클레어님 덕분에 진돗개들이 프랑스에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잖아요. 당신들 한국인이 정말 대단하군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개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깊은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김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어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뜻이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진돗개들이 단지 뛰어난 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신을 보여준 거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5천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배운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진돗개들과 일하기 시작했어요.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강요가 아닌 협력으로 말이에요. 놀랍게도 태극이와 무궁이는 저를 진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돗개들을 그리고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6개월 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태극이와 무궁이가 프랑스 국가 공로훈장을 받는 날이었어요. 프랑스 역사상 외국계가 국가 훈장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태극이와 무궁이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닙니다. 5천년 한국 역사의 지혜와 충성심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들입니다. 우리 프랑스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위대한 개들이에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태극이와 무궁이에게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감사패를 전달했고 프랑스 전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락할 뻔한 진돗개의 기적, 한국의 지혜가 프랑스를 구하다라는 제목들이 르몽드, 르피가로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피에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클레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 개들은 우리 말리누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개들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우리가 너무 무시했구나. 마르셀이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한국에서 진돗개를 더 데려올 수 있을까요? 우리 훈련소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리옹 시내 벨쿠르 광장에서 김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김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진돗개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죠.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진돗개들도 클레어님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했거든요. 태극이와 무궁이는 이제 완전히 제 개가 되었어요. 집에서도 함께 생활하고 훈련소에서도 저와 한 팀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극이와 무궁이는 프랑스 최고의 경찰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옹 테러 사건 이후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는 다른 개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전역의 경찰서에서 우리도 한국 진돗개를 훈련시켜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돗개 전문 교관이 되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온 동료들에게 새로운 훈련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닌 협력으로, 강요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개들과 일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겸손하지만 용감하고 조용하지만 강인한 그 마음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 루시를 잃고 아시아 개들을 혐오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5천년 한국 역사 속에서 길러진 지혜와 충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정신을 프랑스에 전해준 위대한 사절이었습니다. 클레어 뒤부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열쇠였습니다.